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애니고요. 오늘은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할 차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차 덕분에 포기하려고 했던 보이차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차인 2010년 만전 고수 소수 병배차입니다. 이제 인덕션의 소음도 끝났으니 이 차가 저에게 두 편, 제가 이 차를 총 3편 샀어요. 이 차는 다른 것을 떠나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저는 구입한 지 몇 년 되었고 보이차는 해마다 조금씩 가격이 아무래도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해마다 막 올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맙죠. 저희에게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마다 막 뭐 얼마씩 올라간다면 사실은 조바심이 생길 텐데, 제가 차를 구입한 곳은 막 해마다 1년 지났으니까 더 비싸지고 무조건 비싸지고 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차를 구입한 지 3, 4년째 되나? 3년, 4년째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2010년 차면 올해로 9년, 횟수로 9년, 내년이면 10년 되는 차이잖아요. 10년 되는 차인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고수와 소수가 병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이 차를 구입했을 당시는 한 7년 정도 된 차, 7년, 6, 7년, 너무 많이 났다. 6, 7년 된 차였는데, 다시 넣는 것이 가능한가? 그때 또 맛있었어요. 이 차는 코스차들은 물론 해차의 경우도 마시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바로 해차여도 마실만 하고, 또 오히려 해차인 경우가 더 어떤 특징적인 뭐 이런 성질, 기질 같은 거를 잘 드러내는 것도 있으니까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물론 근데 이 차는 지금 당장 마시기에 무리가 없고, 익었을 때도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아주 저렴하고, 이 차는 상명, 만전 지역 중에서도 상명 지역의 차라고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 저 같은 사람들,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발언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를 구입할 때도 어느 정도 금액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제한이 많이 생겨요. 아주 맛있는 차들은 대체로 조금 가격이 높기도 하고, 이제 취향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뭐 보이차의 경우는 조금, 특히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차는 물론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싼 차들이 맛있는 것들이 꽤 많고, 확률상으로 가격이 좀 있는 차들이 맛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두 차만 마신다면 진짜 정말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조금씩 아껴 마시면 될 텐데, 저는 다양한 종류를 원하기도 하고, 또 게다가 차를 좀 마시는 양 자체가 많으니까 너무 비싸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차만 살 것이 아닌데 또 다른 차도 또 타고 싶어질 텐데 그때는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 이것은 조금 무리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뭐 추천하고 싶은 차들이 몇 종 있어요. 가격에 비해서 그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아야 되겠죠. 차 자체가 맛이 좋은 경우. 그런데 가격도 좀 착하면 그래도 조금 권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좀 착하면 나 괜찮았어 이 차. 한번 마셔봐도 좋을 것 같아 라고 권하기가 좀 더 쉽죠. 막 100만 원짜리 뭐 차, 최소 50만 원짜리, 한 편에 50만 원짜리 차, 막 이런 것들 맛있는 거 많은데 그런 차들은 선뜻 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그 차를 마셨을 때 그분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싼 차를 권해서 저만 믿고 덥석 샀는데 뭐, 시음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일단 구입을 해서 마셨는데 난 이거 그렇게 썩 별로 그렇더라 라고 하면 50만 원만큼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한 10만 원, 뭐 한 5만 원 정도 되는 차를 권했어요. 나 이거 괜찮았어 라고 했는데 그 차가 입에 안 맞아. 그러면 그래 아쉽다 하면서 그럼 나한테 줘, 내가 그 돈 줄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래 아쉽다, 입맛이 비슷하면 좀 맞을 줄 알았는데 네 입에도 맞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내가 밥 한 끼 살게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50만 원어치 밥을 사거나 100만 원어치 밥을 사는 것도 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차들은 오히려 아주 맛있어도 진짜 나는 좋아해도 저도 구입하기 어려울 뿐더러 권하는 건 역시 조금 어렵게 생각이 돼요. 취향의 차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제 입이 뭐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뭐 기본이라서 어, 내가 맛있는 것은 모두에게 맛있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는 누구한테 권해도 그렇게 아주 뭐 후회하거나 미안하거나 해지지는 않을 만한 차라서 저는 꽤 많이 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방송한 것이 처음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차를 통해서 보이차가 너무 비싸지 않아도 내 입에 맞고 너무 오래되지 않아도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를 확인한 계기였어요. 그래서 한 3, 4년 보이차를 찾아 헤매다가 가격도 입에도 맞는 차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고, 아, 나 다시 보이차를 마실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세레나님을 통해서 세레나님이 보이차를 오래 드셨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차를 저에게 많이 나눠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래된 차들도 많이 맛보고 꽤 양질의 차들로 입이 어느 정도 조금 살짝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정도를 만족시켜주는 가격이나 뭐 이런 면에서나 맛 면에서나 만족시켜주는 차들을 못 만나서 한 3, 4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약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보이차는 내가 엄두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였나 봐.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혹시나 돈이 많은 상황이 내가 생기면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던지, 지금 나에게는 무리야 라고 생각이 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 차를 만나고 이 차를 만나는 자리에서 맛보았던 다른 차들도 너무 맛이 좋았고
맛에 비해서 가격도 아주 훌륭했고, 그래서 차를 좀 구입을 해 왔었지요, 그때. 그리고 뭐 제 친구 중에 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진 않을 거예요. 제 방송 길어서 싫어하더라고요. 네 방송 너무 길어. 싫어하고, 나 그거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의상 구독을 신청해 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친구도 보이차를 마시지 않는데 보이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차는 한 편 사놓고 집에서 종종 마신다고 합니다. 뭐 치킨 같은 거 먹고 속 더부룩할 때, 이렇게 약간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입 이렇게 약간 그거 할 때, 텁텁할 때 마시면 좋다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차를 아주 싫어하는 그 친구도 마실 수 있으니, 아, 이 차는 뭐 두루 마시기에 나쁘지 않구나 라는 약간의 검증. 제가 이 차를 권한 분들이 계셨고 구입하신 분들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는 뭐 이 차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평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어떤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좀 부담이 없으면 보이차 마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진 않아. 그럴 때 이 차는 좀 오래 마셔오기도, 3, 4년 이상 마셔오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늘 일정 이상의 맛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몇 개 마셔도 조금 진해져도 크게 몸이 힘들거나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 뭐 마실까 하다가 고르기 애매하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차예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뭐 요약하면 그거죠. 저는 이 차 맛있더라고요. 이 차 좋아해요. 두루두루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읽을 책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책을 구입했어요. 언박싱 같은 거 뭐 제대로 찍어서 하고 싶지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박싱은 아니고 책꽂이에 꽂기 전에 미리 슬쩍 보여드리려고 옆에 챙겨뒀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수상작가를 늘 기다려요. 저는 요쯤 되면 노벨 문학상 할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가을쯤 되면 기다립니다. 노벨 문학상이 작년에는 공석이었어요. 뭐 할리먼 어떤 스캔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문학상 작년에는 공석이었고, 올해 그래서 두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페터 한트케와 올가 토카르축. 페터 한트케는 제가 얼마 전에 방송도 한 적이 있죠.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책을 약간 소개도 하고 약간 읽어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도 나 앞으로 페터 한트케 책을 좀 더 읽고 싶다 라는 뭐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책을 사야지 하고 있다가 미루고 있었는데요. 문학상 그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보면 누가 될 것 같냐, 지금 유력한 후보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늘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투표를 페터 한트케에다 하려다가 말았어요. 투표해서 그거 맞추면 뭐 주는 것 같던데 너무 아쉽다. 네. 어쨌든 그래서 페터 한트케 남은 책들 저한테는 한 권밖에 없고, 이거 말고도 몇 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페터 한트케 어느 작가의 오후인가? 뭐 그런 책도 있고,
이 관객 모독도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도 사실은 저는 그 교보문고 낭만서점 클래식 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때 관심을 가진 작가인데요. 저에게는 아주 약간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짧은 책들이라 여행 가서 읽으려고 한 권 정도는 가져가서 특히 이거 몽크의 그림이죠. 얇으니까 가져가도 좋겠다 싶어서 요거를 가져갈까 하고 여행 전에 급하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패턴 특혜의 책이 3권. 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도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아주 짧은 거의 메모 수준의 편지를 남기고 떠나요, 아내가.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뭐 알고 있거든요. 전 막 찾아보니까 책에 대해서 검색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방송을 듣고 뭐 이런 시간까지 모두 독서로 쳐준다. 내가 까짓것 쳐준다 싶으면 하면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만 읽는 시간보다 검색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정보 찾고 뭐 독서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것들 듣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약간 반성도 되네요. 이렇게 패턴 특혜의 책 3권 그리고 이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사람 중에 마거릿 애트우드도 있었어요. 마거릿 애트우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정되지 않았고 노벨 문학상의 스타일? 어떤 이런 것 특징을 봤을 때 마거릿 애트우드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해요. 해마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작가들을 보면 조금 그렇죠. 마거릿 애트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라 그러지? 마거릿 애트우드만의 세계, 물론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나 뭐 세상을 비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마거릿 애트우드만의 독창적인 세계, 어떤 판타지스러운 어떤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맨 부커상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됐길래 샀어요. 근데 사실 이 홍수의 해를 읽고 싶었거든요. 제가 교보문고 낭만서점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클래식 편만 들어요. 죄송한데 고전을 제대로 소개해주는 것이 잘 없고 또 고전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애매한 것이 과연 지금의 정서와 부합하는가. 물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뭐 시대를 막론하고 유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고전을 지금 읽는 것, 지금의 우리가 고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자세나 어떤 상황 혹은 거기에 대한 또 깊은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뭐 보여주는 방송,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방송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올해 알았는데 역주행해서 클래식편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이 책은 그래 내가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 혹은 또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또 이 책은 정말 그래 맞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약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약간 독서 토론 하듯이 속으로 나는 그게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런 거였나? 이런 숨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마거릿 애트우드 편도 방송이 됐었어요. 마거릿 애트우드가 고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 뭐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책을 몇 권 읽었고 집에 제법 있습니다.
시녀 이야기, 심장은 마지막 순간에, 그레이스, 도둑 신부, 고양이의 눈, 눈먼 암살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몇 개 있을 테고, 근데 그 낭만 서점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 중에 민음사에서 편집인으로 활동하시는 민음사 편집인이신 박혜진 평론가가 이 홍수의 해를 이거를 이 책을 만드는 당시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리즈 소개를 좀 했었어요. 잠깐 여담처럼. 근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책이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마가릿 애트우드의 소설들은 약간 이렇게 약간 팝아트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자아내는 표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띠지가 손상된 것이 조금 아쉽지만 저 어차피 띠지 버리니까요. 그리고 네, 마가릿 애트우드식의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저는 꽤 흥미롭고, 잘 모르겠다,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 궁금해지는 매력적인 작가임엔 틀림없습니다. 이게 3부작인데 3권은 11월인가 발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권 구입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 두께의 이 가격이면 참 착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그리고 정세랑 작가 이 책을 좀 읽어야겠다고, 읽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만큼 가까이부터 읽기로 했습니다. 문근영 수지가 나오네요. 펼친 페이지에서. 뭐지? 어쨌든 이렇게 84년생이구나. 이렇게 책을 구입하고,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어느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지 맞추실 수 있는 분도 분명 계시겠죠. 얘는 이렇게 들었네. 지난달부터 요거 부클립 주더라고요. 요거랑 그 고양이 배지 사이에서 아주 갈등하다가, 배지는 제가 아주 많아도 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언젠가 나눔을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배지들은 대부분 어떤 무슨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하면서, 그 펀딩으로 후원하면서 아주 소액이라도 좀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한 그런 의미 있는 배지들이거든요. 근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 거추장스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데, 액세서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주렁주렁 달린 걸 싫어해요. 옷을 주렁주렁 입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옷을 주렁주렁 입는데 이것저것 겹쳐서 많이 입어요. 주렁주렁 입는데 이거 다른 것까지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 너무 정신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는 걸 수도 있고, 걸리적거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도, 패치 이런 것도 나눔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부클립은 이제 좀 부클립 위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권에 한두 개 정도, 가장 인상적인 것들 정도는 부분 정도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밑줄 긋는 쪽으로, 기왕이면 그 스티커 그걸 좀 안 써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동안의 습관이 되었다 보니까 약간 아쉽더라고요. 아직 남아있는 거 다 쓰고 더 사지는 않으려고. 근데 부클립은 많이 있어요. 제가 꾸준히 또 뭘 이렇게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모으는지.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책을 늘 사고 싶어 하고, 올가 토카르추의 책도 사실은 아주 궁금하고 구입하고 싶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또 사실은 구입하고 싶은 책이 되게 많아요. 늘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골라야 하고, 사실 그만큼 읽지 못하는데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책 쇼핑이 저에게는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무겁고 즐겁습니다. 집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집이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다음에 이사 가면 그 집에서는 오래 살고 싶다. 물론 이 집도 한 5년 살고 있는데요. 더 오래 살아서 진짜 남은 평생 살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 그러면 바닥을 아주 튼튼하게 다져서 책을 더 많이 쌓고 살겠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 조금 살 것 같은 기분. 물론 그 전까지도 죽을 것 같은 기분은 아니었는데, 저는 몸이 자주 힘들기 때문에 지친다 막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차를 마시면 좀 이런 장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인덕션을 사용하는 것이 다 좋은데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시끄럽겠네요. 그죠?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몸이 양분된 느낌이에요. 사실은 양분도 아니고요. 한 서너 개 정도로 나눠진 그런 기분입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요즘 하고 있는 게 인형옷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인형옷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재밌어요. 만들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10대 전체를 10대 전체를 사로잡았던 꿈. 그래서 한참 제가 키가 훌쩍 더 클 줄 알았던 그 시기에는 내가 디자인한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큰 소망도 품은 적이 있었죠. 제가 아주 많이 말랐었거든요. 모델은 엄청 예쁘진 않아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모델들을 더 얼굴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당시에 제 인상은 그랬어요. 모델은 얼굴이 아주 예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다행히 체형이 팔다리가 아주 긴 편이거든요. 이대로 키가 한 75 정도만 크면 75는 무슨 네, 70도 안 되는데, 네, 75 정도까지 크면 나는 내가 디자인한 옷을 내가 입고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런 꿈을, 소망을 품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근처에도 못 가봤고,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20대 초반에 아주 미친 듯이 옷 쇼핑을 했던, 막 치장에 신경을 쓰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도 옷 중심이었고 뭔가 스타일 중심이었지 얼굴을 예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화장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옷도 내려놨고 이제 인형으로 대리만족이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저에게 즐거움도 되고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며칠 했다고 팔뚝이 쑤셔요. 오늘은 좀 내려놓고 더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재단도 해놨고 반 만들던 것들도 있는데 좀 내려놓고 책이나 좀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혹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뭘 만드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면 잠깐 뭐 이런 적은 안 한 적, 뭐 바빠서 혹은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못한 적은 있어도 놓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수제 다이어리, 노트 종이를 아예 해가지고 만들고, 심지어 속지를 다 일일이 손으로 그린 적도 있고요. 다이어리 만들어서 팔아도 봤고, 어쨌든 수제 다이어리 같은 거 지금도 만들 줄 압니다. 네, 만들어 봤고, 초콜릿도 다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양갱 뭐 이런 거 있죠. 초콜릿 양갱. 그래서 어떤 선물, 이렇게 발렌타인 선물 세트 이렇게 구성해서 뭐 판매도 해보고, 주문 제작식으로 판매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봤죠. 그리고 액세서리도 만들어서 판매해봤습니다. 저는 별로 귀걸이만 좋아했는데, 귀걸이랑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팔아봤어요. 그것도 아주 재밌었고 아직도 집에 남은 도구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차 마시면서도 뜨개질 쭉 했고, 뜨개질 하면서도 뭐 또 재봉도 약간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조금 배우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것들은 두루 제가 만들어서 쓰고, 간단한 것들은 가방이나 청가방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쿠션 커버 이런 것들 만들어서 쓰고, 인형 옷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것들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뭘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 10년 이상 꾸준히 이렇게 쭉 마시고 있고요. 책으로 넘어가면 뭐 8살, 9살 무렵부터였던 것 같은 거예요. 9살? 9살, 10살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다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저희 집에 많은 책들은 다 아버지의 책이었고, 어린 제가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세로줄에 무슨 막 한자 변기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 친구 집에서 그렇게 빌려서 읽고, 이 친구 집 책을 독파하고 저 친구 집 책을 독파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다 놀고, 그 친구 집에서 책 2권 빌려서 집으로 오고, 언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친구 집에 가면 책장 앞에 가서 먼저 책을 뒤적뒤적하고, 빌려갈 책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빌려갈 책을 골라놓고 그 책들을 앞을 잠깐 읽다가, 노는데도 약간 워밍업이 필요하잖아요. 뭐 하고 놀지를 결정하는 시간. 그럼 다른 애들이 결정하는 동안 저는 그걸 뒤적뒤적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사실은 고무줄도 잘 못했고요. 공기놀이 이런 것도 다 못했고, 저는 약간 그 놀이 자체를 즐겼다기보다는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 그리고 뭐 애들하고 어울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남자를 쫓아가서 홈씬 두들겨 해준다거나 이런 것에 집중했던 그때부터 책을 읽고 빌려서 읽고 빌려서 읽고 빌려서 읽고 구입하면서 읽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쭉 해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쭉 꾸준히 잘 놓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변형이 되고 약간 좀 달라지고 조금 뭐 확장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좀 더 집중되기도 하고 하지만 크게 뭐 변형 없이 취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성격은 조금 변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삶의 어떤 즐거움,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집중하고 여전히 좋아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게 있으시겠죠?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것들을 하면 즐거우신가요? 혹시 만약 그런 것들이 나는 딱히 뭐든 잘 모르겠어. 난 별로 다 좀 그래. 그렇다면 없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접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처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기저기 많이 기웃기웃 하시다가 딱 맞는 걸, 꼭 맞는 것을, 가장 즐거운 것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차는 2010년 만전 고수 소수 병배차였고요. 그 즐거운 것들을 찾아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었으면, 하나가 차였으면 하는 소망도 덧붙여 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